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2022년입니다. 제가 12월달 그리고 1월 초까지 너무 바빴어요. 저희 인테리어 공사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인사가 늦었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댓글이나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Q&A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그 Q&A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함께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구매 대행을 이용했을 때 예를 들었어요. 100만 원을 사입했을 때 관부가세 18%, 구매 대행 수수료 10%, 원산지 비용 3만 원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원가 대비 50%가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갖고 들어오면 자기한테 남는 게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본인이 계산한 게 맞는지 하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갖고 들어오는 제품이 너무 수수료가 높게 나오는 것 같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수수료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 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갖고 들어오는 제품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갖고 들어온 제품의 수수료가 어떻게 갖고 들어왔는지 여러분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면 구매했던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구매했던 이력이에요. 1월 9일날 주문했던 제품이고요. 자, 달러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 1754.30 달러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구매했을 때 단가를 먼저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적으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할게요. 환율은 매일매일 달라요. 1754.30. 그러면 한국 돈으로 211만 4,282원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중국 제품값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1월 9일날 갖고 들어왔던 제품에 대한 서류예요. 이렇게 관세 나오고 부가세 나오고 그다음 그 밑에 운송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피에 대한 물류 비용인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실제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알리바바 통해서 구매하기 이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면 운송료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임비용, 다큐멘트 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핸들링 피라고 하죠.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금액적으로만 볼게요. 실제 비용, 들어간 비용은 41만 6,810원이 든 거예요. 해상 운임비 플러스 그 다음에 서류비 플러스 관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비용이 41만 6,810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 사무실까지 도착하는 비용은 아닌 거잖아요. 사무실에 오려면 적어도 다마스로 오든지 아니면 택배로 오든지 국내 운송비도 별도로 들 거잖아요. 국내 운송료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8박스였고요. 부피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로 받았거든요. 택배를 한 3,500원씩의 8박스를 받았어요. 3,500원 곱하기 8박스는 28,000원입니다. 28,000원 이렇게 내시면 여러분들 제품값, 해상 운임비 전체 다 내시고 서류비, 관부가세 다 포함하고 국내 운송료까지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면 더 이상 낼 돈은 없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구매한 제품이 내 사무실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이 전체 데이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 전체를 다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기 41만 6,810원. 총 비용은 255만 9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생각할 때 몇 프로가 업이 됐는지 계산을 하려면 처음에 제품값 플러스 몇 프로가 업이 됐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21%를 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255만 8천, 거의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오죠. 이거도 약 21%가 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 포함해서. 그럼 아까 전에 저희 질문했던 분은 약 50%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50%는 사실 굉장히 과도한 금액인 거예요. 보세요. 저는 거의 21%잖아요. 이해되세요? 약 29%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갭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10만원짜리 객단가가 좀 큰 제품을 생각을 해볼게요. 10만원짜리를 갖고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제품값이에요. 누구는 12만 1,000원에 갖고 들어와요. 국내에. 근데 어떤 분은 15만원에 갖고 들어와요. 우리가 물건을 잘 팔고 못 팔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물건을 최소한 저렴하게 갖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50% 업해서 갖고 들어오면 내가 시작 자체가 너무 비싼 제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잘 팔아도 내가 마진이 떨어지는데 잘 팔아서 뭐 하겠어요. 시장에는 이미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물건을 저렴하게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한 줄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제가 줄일 수 있는 우리 수수료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줄일 수 있는 수수료는 먼저 관세, 그리고 해상 운임비, 그리고 줄일 수 없는 수수료, 딱 정해져 있는 거, 부가세,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거, 서류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은 여러분들 뭐 여러 관세사 대행해주는 관세사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세는 무조건 10%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줄일 수 없는 범주예요. 그리고 저희 질문하신 분이 뭐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0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굳이 구매 대행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야 될까? 내가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 제품이 그 업체랑 어떻게 컨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구매 대행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구매하는 이제 판매자라면 수량을 줄이고 금액을 줄여서 구매 대행 업체한테는 초반에는 샘플 형식으로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갖고 들어왔는데 제품도 괜찮아. 그래서 캐파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물건에 주문하는 금액을 좀 키우실 생각이시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컨택을 해서 이메일로 주고받든 아니면 메시지로 주고받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매하는 그 서플라이어와 여러분들이 실제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건을 내가 이제 앞으로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뭐 별도의 패키지를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분들은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구매 대행은 단순하게 내가 뭐 100만원 미만 소량으로 구매할 때 이런 다품종 여러 가지 제품을 좀 소량으로 구매할 때를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일일이 여러 업체들 다 컨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 업체를 사용을 하면 여러 업체를 나 대신 컨택을 해주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한테 소량으로 주문하실 때는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는 것을 저도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직접 하면 구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5% 10%를 줄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매 대행 수수료를 발생 안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상 운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해상 운임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자, EU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요. 뭐 비싼 데는 7만 5천원도 받고 저렴한 데는 뭐 5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업체의 규모와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만 해상 운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1CBM 기준으로 아까 전에 뭐 6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0.4CBM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0.4CBM이면 1CBM 안 되니까 3만원보다 아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통 안 받고 무조건 기본료로 1CBM을 기준으로 받아요. 여러분이 0.3CBM을 하든 0.6CBM을 하든 보통 6만원을 그냥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업체들마다 이렇게 나누기를 좀 해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0.5CBM이나 CBM이 되게 작아. 그러면 거기다가 0.5, 뭐 3만원만 청구해주는 그런 물류회사가 있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물류회사를 선정을 해서 최소한 내가 몇만 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물류회사를 이용하시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해상 운임은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세는 보통 8에서 12%예요. 근데 우리가 관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자, 중국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과 FTA 수교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0인 것도 있고요. 관세가 4,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관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관세율을. 예를 들게요. 어떤 A라는 제품이 있는데 관세가 12%예요. 근데 FTA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4%로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8%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관세사에 물어봐서 내가 이런 제품이 있는데 중국에서 갖고 들어올 때 관세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한번 문의해 보실 수 있어요. 저 이 왼쪽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갖고 들어왔던 제품에 대한 그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CO라고 하거든요. CO 발급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발급을 받아야지 내가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CO 발급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거는 FTA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급 비용 4만 원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관세를 보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관세 법령 정보 포털이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세계 HS라는 걸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상단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 앨범이라고 찾아볼게요. 제가 앨범도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세율은 8%라고 나오죠. 자, 기본 세율 8%.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 100만원 갖고 들어오면 8만원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밑에 보시면 한국, 중국 FTA 협정 세율 선택 1, 0%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관세사나 아니면 물류대행 업체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해지는 거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수수료의 첫 번째는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입니다. 5에서 10% 내는 수수료를 내가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상 운임에 대한 얘기예요. 해상 운임도 업체들마다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왔어요. 물류 대행하는 업체 어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정답이 없어요. 저도 늘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업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입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싸게 내면 그 비싸게 낸 게 아까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몇만 원 더 냈다고 해서 그게 너무 막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줄이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그 수입의 꽃은 여러분들 관세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수수료도 관세율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관세가 0%인 것도 있고, 아니면 뭐 4%인 것도 있고, 뭐 아니면 8%인 것도 있고요. 다양한데, 사전에 내가 제품을 갖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관세 법령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면 아마 수수료를 훨씬 더 저렴하게 갖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질문했던 분 얘기를 돌아가자면, 자, 밑에 보면 가격 경쟁력이 어려울 것 같고 1000만원씩 주문을 할 소화 능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충고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 처음 취급하시는 제품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구매 대행을 사용을 하세요. 그 대신 100만원 이하로 아니면 150만원 이하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품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직접 컨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어를 정말 못하신다고 하면 번역기 돌리시면 되잖아요. 번역기로 물어보세요. 영어 할 줄 아냐? 그 다음에 영어 할 줄 안다고 하면 영어로 소통하시면서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직접 입금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입금이 어렵다, 아니면 뭐 페이팔이든지 별도의 결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매 대행만 너무 의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수수료를 최대한 아껴서 여러분들의 마진을 좀 더 높이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신 다음에
제품을 꼭 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판매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했던 분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드리면 궁금증이 좀 더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려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함께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저도 굉장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